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학교에 출근을 하니까 참 꿀꿀하네요. 예, 방학인데 제가 교수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교수는 방학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좀 일찍 말해줬더라면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아무튼 뭐 방학이 없어요. 물론 뭐 어떤 교수님들 방학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방학에도 거의 학교에 나가가지고 논문 쓰고 또 학생들 만나고 또 뭐 여러가지 회의 같은 거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지난 학기에는 제가 연구 학기를 맞아가지고 미국에서 있었죠. 하이트 교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뉴욕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이 하이트 교수,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에 가까운 연구들을 많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n-believing Jew, 예, 신앙이 없는 유대인이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기 강의를 크리스찬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나 또는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특강하는 것을 자기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많은 부분이 기독교 정신과 유사한 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그 사람은 뭐 진화론자고 또 불가지론자고 또 불신자고 뭐 이런데, 그 사람이 연구한 어떤 이런 결과들은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좀 재밌어요. 제가 그 1월에 조나선 하이트 교수를 그 강의를 듣고 직접 만났는데, 저와 이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생 3명이 같이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뭐 사인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인 받은 책을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인 받을 때는 막 열심히 봤는데 사인 받고 나면 그 책을 잘 읽지도 않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무튼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SNS 때문에 오늘날 이 젠지 Z세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SNS 때문에 미국의 정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SNS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3가지 답을 딱 주더라고요. 야, 역시 뭐 위대한 석각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전혀 뭐 당황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러지 않고 답이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여러 석각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한 그 어떤 질문들도 그냥 뭐 수수수를 답변이 나와요. 그냥 책을 그만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일주일에 뭐 1000페이지씩 책을 읽을 거야, 아마. 기본적으로. 저도 미국에서 한참 공부할 때 4년 동안 주당 80시간 이상씩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뭐 가족도 없이 혼자 유학 가가지고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었거든요. 가족들 오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그냥 뭐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제가 주당 읽었던 책이 거의 한 8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영어로 된 책을 그렇게 뭐 하루에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씩 그냥 뭐 계속 쭉 읽었던 것이죠. 4년 동안. 물론 4년 동안 뭐 매일매일 그렇게 읽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학기 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 하이트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NS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영향은 키워드가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문 용어예요. 말하자면은 이 프레임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진영 논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프레임에 집어넣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이 진보냐 보수냐 이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냥 그 안에서만 이 담론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든지 뭐 서로 이렇게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 못하고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치를 그냥 이렇게 패싸움으로 예? 좀 거치게 말하면은 뭐 어떤 조폭들의 패싸움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죠. 미국도 보면 정치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거든.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칼빈 유니버시티의 제임스 스미스 교수. 이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예, 요즘 뭐 제일 핫한 크리스천 필로소퍼라고 할 수 있죠. 예. 기독교 철학자. 그런데 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정치에 대해서 뭐 좀 논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치 현실은 미국의 정치 현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첫 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피터 릴백 교수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이시죠. 제하고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피터 릴백 교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아요. 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미국 정치 현실이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SNS가 발전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양극화돼 가지고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에 이제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상대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것으로 그냥 나눠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참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비판을 받기 쉽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SNS가 발전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키워드가 컴프로마이즈예요. 뭐냐면은 컴프로마이즈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타협이죠. 타협. 네. 근데 별로 좋은 타협이 아니고 안 좋은 의미의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을 굽혀가면서 이 타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컴프로마이즈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의 협상이라기보다는 이 소신을 그냥 굽히거나 숨기면서 사는 그런 어떤 타협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 SNS가 발전을 하면서 정치가들도 역시 이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 자신의 어떤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은 너는 지금 나쁜 놈이구나. 우리 편이 아니구나. 엑스맨이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뭐 융당 폭격을 하거든요. SNS에서 막 돌려가면서 막 몰매 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몰매 그런 현상들이 인터넷에서 뭐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SNS의 발달로 그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너는 우리 편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 정당에 부합하는 이야기, 자기 정당의 이권에 맞는 이야기만 하지 자기 정당을 건설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SNS가 발전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극단화된 발언이 인기를 얻는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extreme이에요. extreme. 예.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 극단적인 비판들, 뭐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좀 평가를 한다든지, 뭐랄까 또 뭐 좋은 점잖은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막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죽여놓는 그런 발언들, 예? 완전 상대방을 그냥 악마시키거나 바보로 만드는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뭐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SNS에서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뭐 라이크, 뭐 또 링크 걸어가지고 또 뭐 보여주고, 트위터에서 리트윗하고, 뭐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오늘날 SNS의 발달로 나타나는 그 이제 정치적 현상인데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이터 교수가 나도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은 내 와이프가 한국인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뭐 정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다 나누고 나서 같이 또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 부인이 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을 베풀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저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사진 찍는데, 덩치가 저보다 좀 더 많이 커가지고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고목나무에 매달린 매미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아주 친절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뭐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석학들을 만났는데, 참 석학들 가운데는 좀 성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석학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젠틀했어요. 성품이 뭐 너무 친절하고 좋고 뭐, 예, 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학문적으로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성품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좋은지 부럽죠. 예. 오늘 저는 조너선 하이트라는 이 뉴욕 대학교 교수의 이론에 대해서 또 이 시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